당신이 입에 달고 사는 그 괜찮다는 말.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담겨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괜찮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혹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웃에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속으로도 괜찮았습니까? 사람의 입과 마음은 종종 다른 길을 갑니다. 입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은 괜찮다고 속삭이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감추는 습관은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물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세기를 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의 무게를 얼마나 오랫동안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며,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며, 직장에서 일하며 얼마나 많은 괜찮다를 입에 담아왔습니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도록 배웠습니다. 특히 19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 전쟁의 상처와 가난의 기억을 안고 자라온 세대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이고 쌓인 감정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떤 이는 밤잠을 설치게 되고, 어떤 이는 두통에 시달리며, 또 어떤 이는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진정한 내 감정을 표현한 것은 언제였을까? 다시 말하지만 사람에게 얽히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마음이 묶이면 삶이 답답해집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가두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슬로 자신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주를 돌보는데 시간을 쏟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괜찮다는 말로 포장된 감정의 무게를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바쁘다며 명절에 찾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정말 괜찮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괜찮다고 말하셨습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배우자를 보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다투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하셨습니까? 오랜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정말 괜찮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괜찮다고 말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 깊이 울림을 주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진짜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를.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서운함이, 때로는 슬픔이,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이
그 한마디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진짜 감정을 숨기는 걸까요? 어떤 이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아두면 결국 물이 썩듯이 감정도 흘러가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무언가 울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그 감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심호흡을 하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나요? 분노인가요? 슬픔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혜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평생 괜찮다라고 말해왔던 당신에게는 이런 생각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십시오. 진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감정도 억압하면 할수록 더 강한 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 잊혀진 언어를 다시 배워봅시다. 진짜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법을.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많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전쟁과 가난,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상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여러분이니 이제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도 분명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괜찮은가?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십시오. 마치 넓은 하늘이 모든 구름을 품듯이 당신의 마음도 모든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괜찮다는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고통입니다. 이제 그 선택을 바꿀 시간입니다. 더 이상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 언젠가 내면의 평화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들과 마주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 여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큰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인생의 폭풍을 견뎌오셨습니다. 이제 내면의 폭풍과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평온함을 찾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오랫동안 괜찮다는 말에 가려져 있던 그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잠시 호흡을 고르고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괜찮다라는 말에 가면 뒤에 숨은 감정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체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게 된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숨겨왔습니까? 특히 여러분의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음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압하는 습관은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그리고 고혈압, 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이는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진실로 당신의 입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몸은 결코 괜찮지 않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덜 사용하고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강물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가족 관계에서의 괜찮다입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어머니, 이번 추석에 해외 여행 계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괜찮아, 너희끼리 잘 다녀와 라고 대답하시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명절에 너희를 못 보게 되어 서운하구나. 하지만 너희의 계획도 중요하니 다음에 시간을 내서 꼭 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진짜 감정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이해와 배려가 생깁니다. 어쩌면 여행 계획을 조정해서 짧게라도 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에 정직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괜찮다입니다.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도 병원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요.
이때 아내인 여러분은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때로는 분노까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건강이 걱정돼요. 내게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당신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함께 병원에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걱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직한 표현은 종종 단단한 마음의 벽도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이 조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괜찮다고 말해왔던 상황에서 진짜 감정을 표현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도전을 이겨내셨습니까?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일군 세대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우며 IMF 외환위기도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작은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괜찮다를 살펴봅시다. 은퇴 후 자녀가 용돈을 드리려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은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그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구나. 사실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움이 된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가족 간의 건강한 상호의 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진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우리의 요구를 거절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 착각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 항상 거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상대방은 여러분의 솔직함에 고마워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거절당한다 해도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다음에는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진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일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괜찮다는 거짓말로 포장된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자아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일 것입니다. 이제 고독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여러분은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과 버려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약속을 취소해서 조금 서운하네. 나는 오늘 만남을 기대했거든. 다음에는 꼭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감정과 기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함은 종종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현대 사회의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노인 고독사 통계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의 벽을 깨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의 정직한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솔직한 표현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림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바로 억압된 감정들이 해방되고자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다에 너무 오래 잠겨 있으면 피부가 주름치듯이 감정도 너무 오래 억압하면 마음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 주름을 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괜찮다는 말 대신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여러분이 괜찮다고 말하려는 순간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세요. 정말 괜찮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숨쉬기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분노인가요? 슬픔인가요? 두려움인가요?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느낌이다 라는 형식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서운한 느낌이다. 또는 나는 지금 걱정되는 느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감정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예술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해방감. 그것이 바로 진짜 감정을 표현할 때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통제 없이 쏟아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정 표현의 예술입니다. 자, 이제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상황 딸이 바빠서 일주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따라 내가 연락이 뜸해서 조금 서운했어. 엄마는 내가 보고 싶단다. 대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상황 모임에서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제 생각이 무시된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제 의견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대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상황 노인정에서 친구가
당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저는 평소에 이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다음에는 제가 앉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솔직함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과 감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여러분을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부정적인 반응을 받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까지 우리는 괜찮다는 말의 무게와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큰 힘으로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명상의 스승들은 이를 감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 우울증 발병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수십 년 동안 괜찮다라는 말로 포장해온 감정들이 결국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치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면 결국 악취가 나듯이 감정도 계속 억압하면 결국 우울이라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쓰레기처럼 쌓아두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표현하고 정화하는 선택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신체 건강이 개선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대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감정 표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6개월 후 평균 혈압이 10%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도 25%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과 신체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깊어집니다. 진짜 감정을 나누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사실 명절에 너희를 보지 못해 서운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자녀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감정을 숨기고 항상 괜찮아요 라고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아마도 소외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삶과 감정에 접근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괜찮다라는 말로 가족들에게 주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다음에 자녀가 전화할 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요즘 사실 좀 외롭구나. 너희 목소리를 듣니 기쁘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이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기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은 중요하다. 나는 나의 진실된 모습, 그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기 존중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자존감 하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자존감 하락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내면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괜찮다는 거짓말로 감정을 억압할 때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진짜 감정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런 내적 갈등이 줄어들고 더 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은 후의 해방감과도 같은 평화입니다. 다섯째,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 깊이 느낍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기쁨도 함께 억압됩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기쁨도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감정은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슬픔과 분노뿐만 아니라 기쁨과 사랑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색깔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실천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느낀 감정들을 간단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는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정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든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해 보세요. 이런 관찰은 감정과 친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진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한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나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보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느낌이 들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 표현의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세요. 모든 감정을 항상 즉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적절한 장소에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평생 동안 감정을 억압하도록 배워온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에도 새로운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 즉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은 평생 지속됩니다. 2025년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80대 노인들도 6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감정 표현 능력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들과의 더 깊은 대화, 배우자와의 더 친밀한 관계, 친구들과의 더 의미 있는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더 정직한 관계. 이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말의 가면을 벗고 진짜 감정을 표현할 때 가능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갑자기 쓰는 것처럼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어색한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안전한 관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가세요.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그 모습이 어떤 느낌인가요? 두렵나요? 설레나요? 어떤 느낌이든 그것 역시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다는 말의 가면을 벗고 진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진정한 힘입니다. 옛 불교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마라. 그것을 물 흐르듯 지나가게 하라. 물은 막히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진다. 여러분도 이제 감정을 막지 말고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맑은 흐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세요. 지금까지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감정과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자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초대장이자 내면의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의 실천을 위한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다라는 말 대신 진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더 깊은 관계, 더 강한 자존감, 그리고 더 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과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